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시면은 그냥 항상 있는 공간인 것 같지만 그 공간은 누가 주인이냐? 차 세우는 사람이 주인이죠. 내 차를 거기다 세우게 되면은 그 공간은 차를 세우는 동안만큼만 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항상 느끼는 문제죠. 도심 속에서 주차할 데가 별로 없고 또 이중 주차 때문에 사람들끼리 갈등도 생기는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완전히 나누어진 별도의 개념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살고 그 다음에 항상 시계를 보면서 살아요. 근데 20세기에 와가지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러한 뉴턴적인 사고방식, 시간과 공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하나로 합쳐진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 일을 이룬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위대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물론 그거는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고 그 실험 물리학에서도 다 이미 천체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동시에 바라보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간을 볼 때 시간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요. 어떤 공간이 있다면은 그 공간이 아침에 해 떴을 때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쪽으로 질 때 그 해의 각도에 따라서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죠. 당연히 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공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 공간의 쓰임새 면에서 봤을 때도 또 다르게 시공간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에 거실이 없지만은 내가 밖에 나가서 한 5,000원 내고서 커피를 한 잔 사면은 카페라는 공간을 제가 거실처럼 쓸 수가 있죠. 근데 이때 그 거실이라는 공간은 분명히 시간적 제한이 있는 공간이죠. 제가 5,000원 내고 3시간밖에 못 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항상 공간만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시간을 개념을 이어서 봐야 돼요. 심지어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샀다고 칩시다. 그 집을 하나를 사가지고 내 집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쓴다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거죠. 내가 전세를 살면 2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월세를 살면 계약이 갱신될 때까지로 형성되어 있는 거고, 도시 속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도로라는 공간은 되게 공적이고 이동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은 그때 내가 자가용을 몰고서 그 도로를 지나갈 때에는 그 공간만큼, 그 순간만큼은 딱 내가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차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뒤에 한 10초 뒤에 다른 차가 그 위에 왔을 때에는 그 공간은 또 다른 사람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은 항상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 주차 공간에서 나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간을 보시면은 보통 아파트에 이렇게 동하고 동 사이에 혹은 지하에 주차장이 있죠. 근데 그 공간은 사실 엄청나게 그냥 항상 있는 공간인 것 같지만 그 공간은 누가 주인이냐? 차 세우는 사람이 주인이죠. 내 차를 거기다 세우게 되면은 그 공간은 차를 세우는 동안만큼만 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 지정 주차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공공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주차장에다가 내가 차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차가 부족하니까 그 앞에다가 차를 세우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보통은 요즘에 그래서 중립에다 놓죠. 중립에다 놓고 이 차가 나갈 때 이걸 밀고 나가게 해놨는데, 뭐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또 중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중립이 안 되고 항상 파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외제차들이 안 밀리고 또 주민들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죠. 보통 그럴 때에는 이 뒤에 차를 세운 사람이 앞에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게 공간이 바뀌었어요. 내가 전화를 걸면 차 주인이 언제든지 와서 이 차를 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관계는 뭐가 되냐 하면은 이 앞에다 차를 세운 사람은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 거죠.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이 있더라도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국룰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부족한 공간들을 서로 시간을 점유를 다르게 하면서 이걸 써가는 거죠. 부족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그 공간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A라는 사람이 쓰는 시간대와 B라는 사람이 쓰는 시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각각의 다른 시간대의 정보를 서로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고 상대방이 언제 차를 뺄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두 개의 자동차의 시간과 연결된 정보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출차 알림 시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 차를 언제 차를 뺄 것인지를 내 자동차 위에다 올려놓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9시 30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아침 9시 30분에 저는 이 차를 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내가 주차를 하고 이거를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내 차 위에다가. 그러면은 제가 차를 세워놓은 공간 앞에 공간을 쓰는 사람은 이 정보를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9시까지만 차를 빼주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차를 세우고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차를 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둘 다 해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필로티 주차장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은 차가 앞뒤로 세워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주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차들을 다 대로변에서 이렇게 접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같은 건물 안에서 주차를 할 때에는 앞뒤로 세우는 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세우게 되면 같은 그 공간 안에 있더라도 앞차와 뒷차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항상 내가 차를 언제 뺄지를 위에다가 정보를 올려놓는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보를 그 자동차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언제까지 쓸 것인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거를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사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과거에는 B라는 사람이 내 차 앞에다 차를 세우면은 저한테 의무는 핸드폰 전화를 걸고 기다려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B라는 사람은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냐면은 나는 9시 29분까지는 차를 빼야 되는구나라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전화를 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공간들을 쓰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 시간을 피해서 쓸 수 있게 함으로 내가 그만큼 전화 거는 수고나 앞에 차 세우신 분이 운전자가 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매너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서 스마트폰이 나오고서 전화번호, 핸드폰을 넘기게 되면서 또 한번 주차 문화가 바뀌었다가 출차 알림 시계가 나오게 되면 또 한번 우리의 주차 문화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정보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내 차가 언제까지 이 공간을 쓸지를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의 유용성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도시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은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게 도로가 필요하고 두 번째 필요한 게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각각의 차들이 내가 그 공간을 점유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가 있다면 우리가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남의 공간을 쓰게 되고 그 앞에 공간을 점유하고 써서 그 사람이 뭐 티격태격하고 뭐 차가 안 밀리는데 화를 내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에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이 차 안 밀리고 막 전화 걸어도 안 받고 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되게 화나고 갈등이 생기는데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은 사실은 시간에 대한 정보의 부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조금 더 공개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불필요한 갈등들을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 함께 살아야만 하는 이런 도시속 생활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제품은 전기차 충전 플랫폼인 플러그링크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서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이 배포가 되면은 이제 캠페인으로 내가 쓰기 시작을 하면은 이게 우리 일상생활의 하나로 자리 잡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주차 공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출차 알림 시계가 상용화되는 세상이 된다면은 주차 시공간이라고 우리는 용어를 바꿔야 될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갈등 수치를 낮추면서 더 화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매너를 배우게 되는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저희 사무실 1층에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요. 이제 나가서 이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저희 사무실 밑에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요. 일반적인 필로티 주차장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앞뒤로 차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 세웠죠. 그러면은 9시 반에 차가 나간다라고 여기서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 앞에 빈자리에는 아마 11시, 12시까지 차를 세우시는 분은 웬만해서는 차를 안 세우시겠죠. 옆으로 좀 피해서 옆에 빈자리부터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앞에 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나갈 때에도 제가 9시 반에 나간다고 여기 얘기를 해놨으니까 9시 29분쯤에 와서는 차를 빼줘야 되는 게 예인 거죠. 만약에 올리지 않았다면은 제가
앞에 차를 세우면은 거기 앞에 가서 전화번호 확인해서 제가 전화해서 내려와서 차 빼주세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딱 올림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공간, 시공간에 대한 그 권력을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제가 칼자루를 더 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정보를 더 공개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오히려 그 매너를 지켜야만 되는 책임이 넘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편리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